12월 8일 새벽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프리미어 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상대는 웨스트햄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는 클럽이고 다시 토트넘이 리그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안방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챙겨가야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의외의 일격을 먹이며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따냈고 스쿼드가 전부 갈려나갔음에도 리그 최강팀 맨시티와 무승부를 거둔 결과에 모두 기뻐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 토트넘은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맨시티전의 선전으로 지금 토트넘의 기세는 잔뜩 올라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에게 한방 먹은 과르디올라와 맨시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그 다음 경기인 아스톤빌라전에서 1대0으로 패배를 당하며 4위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맨시티는 현재까지 리그 15경기를 치른 채 승점 30점을 획득했고 토트넘은 리그 14경기 27점을 얻어낸 상황이라 토트넘이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승리한다면 맨시티와 승점 동률을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편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다시 선두권으로 재도약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내려앉아 수비에 치중한 뒤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수비 지향적인 팀이고 세트피스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빅클럽들은 의외의 일격에 당해버리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팀을 지휘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중이고 가장 먼저 웨스트햄의 수비 조직력을 강화시키며 리그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 같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은 바로 이런 상대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토트넘은 이미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에게 이번 시즌 발목 잡힌 전적이 있었고 상대 공격수의 뒷공간 침투를 쉽게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패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빠져버린 경기에서 토트넘은 리그 최악의 수비 지표를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천군만마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첼시전 거친 태클로 퇴장당하며 3경기 징계를 받은 로메로는 그 이후 이어지는 울버햄튼전, 아스톤빌라전, 맨시티전을 모두 결장했으며 토트넘 이 중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첼시전의 어이없는 퇴장 이후로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의 거친 플레이를 비난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토트넘 수비에 있어서 로메로의 존재감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최근 경기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로메로는 웨스트햄전 이제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며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그동안 최전방에서 혼자 토트넘 공격을 이끌어야 했던 손흥민은 핵심 선수의 복귀에 반가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핵심 선수 여러 명이 부상당하며 스쿼드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지만 이제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도 메디슨과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부상해서 복귀하지 못했으며 12월 말쯤에나 가야 이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복귀하여 풀핏이 완성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 전까지 가능한 많은 승점을 쌓아두며 후반기 일정을 대비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리그 초반 빠르게 빅클럽들을 만나며 지옥의 일정을 치루었고 1호 중순까지는 비교적 중위권과 강등권에 위치한 클럽들과의 대결이 가장 많습니다. 비록 선수층은 아직도 두텁지 못하지만 손흥민이 전방에서 결정력을 잘 살려준다면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는 그 시기까지 토트넘은 계속 연승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웨스트햄전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에도 역시나 공격적인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골키퍼에는 비카리오, 수비라인의 포백은 페드로 포로와 로메로, 벤데이비스 우도지, 미드필더에는 비수마, 호이비에르 로셀소, 공격진에는 손흥민, 존슨, 쿨루셉스키가 출격했습니다. 시작부터 토트넘은 강력하게 토트넘을 압박해고 경기 1분 만에 손흥민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왼쪽에서 우도기가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갔고 중앙에 있는 손흥민을 향해 패스를 건네주었는데요. 손흥민은 여기서 단 2번의 터치만으로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공을 잡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노룩 패스를 넣어준 것인데요. 비록 이 찬스는 쿨루셉스키 골키퍼에게 막히기도 했고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기는 했으나 손흥민이 보여주는 날카로움은 경기 초반부터 웨스트햄 선수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빠르게 흐름을 잡은 토트넘은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전반전 경기는 일방적인 토트넘의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토트넘은 점유율을 무려 92%까지나 가져갔으며 웨스트햄 선수들은 쉽게 박스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내려앉아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이었고 토트넘은 경기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웨스트햄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역습을 통해 코너킥을 노려보려던 웨스트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세트피스를 통해 선제골을 터뜨린 건 토트넘이었는데요. 전반전 10분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는 크로스를 받으려고 높게 뛰어올랐고 머리로 돌려놓은 이 공은 높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겼습니다. 그대로 로메로의 헤딩슛은 골망을 흔들었고 로메로는 관중석으로 달려가 첼시전 퇴장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로메로는 이번 경기 최고의 수훈 선수였습니다.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왜 자신이 토트넘 수비의 핵심인지를 잘 증명해준 경기였는데요.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공세에 웨스트햄은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공을 걷어내기만 급급하여 공 소유권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고 중앙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4-5명이 넘는 선수가 달려들어도 손흥민은 연계와 드리블로 노련하게 이 압박을 빠져나오며 토트넘의 공격 흐름을 이어나갔는데요. 토트넘은 평소에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편하게 경기를 펼쳤으나 역시나 이번에도 손흥민의 파트너로 출전한 선수들의 결정력은 썩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은 전반전 2-3골은 더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으나 브레넌 존스는 결정적 기회를 계속 무산시켜버렸는데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고작 1점 차로 뒤지며 하프타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었고 토트넘은 이 경기력에서 스코어를 더 벌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웨스트햄은 후반전 더욱 수비를 재정비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을 테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한 골차 리드는 불안하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가골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토트넘의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일격을 허용하고야 말았고 웨스트햄 선수의 슈팅이 토트넘 수비진들의 몸을 연속으로 맞고 튀어나와 웨스트햄 공격수 선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웨스트햄의 제레미 보웨는 이 공을 강력하게 상단으로 때리며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손흥민의 발목을 잡은 건 토트넘의 후방 라인이었고 반더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로메로 혼자서 벤 데이비스의 호러쇼를 막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던 골이 적절한 순간에 터진 것이었고 이제 웨스트햄은 다시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테고 승리해야만 하는 토트넘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내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2-1 스코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아쉬울 수가 없었는데요. 계속 토트넘 스쿼드가 손흥민 발목을 잡는다면 결국 이적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네요. 웨스트햄전을 끝마친 토트넘은 이제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뉴캐슬을 만나러 갑니다. 뉴캐슬은 저번 시즌 토트넘에게 6-1이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상대이고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고작 20분에 5골을 허용하는 처참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요. 저번 시즌 뉴캐슬전은 토트넘의 모든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경기였으며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만을 반복하는 콘테 감독과 상대가 공격하는 족족 실점을 허용하는 에릭 다이어의 콤비는 많은 팬들이 경기 도중 관중석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그때처럼 쉽게 당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무엇보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에 이어서 2연속 홈경기이고 뉴캐슬에게 패배를 허용한다면 순위가 역전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기에 필사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최근의 기세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